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이 끝나고 파리 생제르맹 복귀전이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될 텐데 일단 엔리케 감독의 스타일상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나오든 선발로 나오든 어떠한 형태로든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빠져 있었던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선발로 바로 뛰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꽤나 높아 보이는 상태거든요. 일단 파리 생제르맹의 선발 라인업을 생각해보면 최전방에 바르콜라, 음바페, 덴벨레 3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수비 라인에는 하키미, 마르키뇨스, 다닐루, 리카란데스 이 포백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골키퍼 자리에는 돈나룸마고요. 미드필더 자리가 문제인데 에메리는 당연히 주전 라인업에 포함이 될 거고 비티냐와 우가르테 이 두 자리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비티냐도 에메리처럼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도 되는 자원인데 요 우가르테의 자리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가르테가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에 참여하는 동안 활약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엔리케 감독의 축구에 우가르테가 그렇게 적합한 선수는 아니죠. 엔리케 감독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기본적으로는 수비력이 있어야 되지만 저 자리에서 볼 배급 능력이라던가 상대방이 전방 압박을 했을 때 탈압박할 수 있는 볼 소유 능력을 갖춘 선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가르테가 엔리케 감독의 플랜에서 그렇게까지 중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가르테가 리그왕에서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해주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수준의 경기에서는 우가르테 쪽에서 미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에 참여하기 전에는 우가르테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지 못하고 비티냐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기용되는 이러한 형태가 파리 생제르맹의 주전 라인업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경기가 파리 생제르맹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 아무래도 경기의 주도권을 조금 더 잡아가면서 경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레알 소시에다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볼 점유가 꽤나 높은 팀에 속합니다. 라리가에서 기록을 봐도 레알 소시에다드가 볼 점유율만 따지면 리그에서 5번째로 높은 팀이고요. 54.8%의 볼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드가 기본적으로 포메이션 자체가 4-1-3-2에 가까운 형태를 만들 때가 많아요. 중앙 라인에 4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두면서 여기에 더해서 최전방에 있는 선수도 쿠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보까지 내려와 버리면 미드필더 숫자가 5명까지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4-3-3 같은 형태를 취할 때도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중앙지향적인 선수를 배치하면서 사실상 아까랑 비슷하게 중원 지역에 4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기용되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쿠보가 또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아까랑 비슷한 전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4-1-3-2 전형을 사용하든 4-3-3 전형을 사용하든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 숫자가 많은 전형을 레알 소시에다드 자체가 선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원 라인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드가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점유할 때 저 중앙 라인에서 압박을 강하게 걸 거기 때문에 우가르테가 레알 소시에다드의 압박을 견뎌내기가 매우 힘든 경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가르테 자체가 탈압박에 있어서 단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엔리케 감독이 이런 경기에서는 우가르테를 기용하지 않고 이 자리에 비티냐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비티냐를 내려 쓰는 게 아니라면 파비안 루이스를 우가르테 대신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경우의 수도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파비안 루이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지 않고 비티냐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면 이강인을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선발 가능성이 꽤나 높은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오든 안 나오든 우가르테 대신에 비티냐가 나오거나 아니면 파비안 루이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이러한 플랜이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 엔리케 감독이 챔피언스리그가 껴있는 일정을 치를 때 로테이션을 약간 강박에 가깝게 돌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는 바로 그 전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거의 돌리면서 선발 라인업에 주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가 많고요. 주전 선수가 나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후반전 초반쯤에 교체를 해줘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체력적으로 충분한 상태를 만들어줄 때가 많은데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의 지난 주말 리그 선발 라인업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의 선발 라인업에 주전 선수가 몇 명 없습니다. 리카란데스, 우스만 덴벨레 그리고 더 넓게 보면
다닐루까지 요 3명의 선수가 주전급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스만 덴벨레와 리카란데스는 후반전 중반에 교체가 됐어요. 덴벨레는 62분 그리고 리카란데스는 69분에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선수는 선발로 나왔지만 주전 선수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를 위해서 교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이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던 선수들 중에서 무안이라던가 아센시오, 무키엘레, 베랄두, 나바스 이런 선수들은 아무래도 백업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근데 이 풀타임을 뛴 선수들 중에 우가르테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다닐루도 풀타임을 뛰었지만 다닐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비수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어도 챔피언스 리그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이. 그런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 우가르테를 풀타임을 시켜줬다는 것은 엘리케 감독의 성향상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우가르테가 선발로 안 나올 가능성이 꽤나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난 주말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다고 그 다음 경기에 무조건 안 나온다거나 그리고 지난 주말 경기에서 나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선발로 나왔다가 교체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 경기에 나오는 그런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엘리케 감독의 성향상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우가르테가 풀타임을 뛰었다는 것은 이 자리에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우가르테가 아니라 비티냐나 파비안 루이스가 나오면서 요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비티냐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면 파비안 루이스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될 수도 있고 파비안 루이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면 비티냐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티냐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파비안 루이스를 선발로 내세우기보다 이강인을 선발로 내세울 수 있는 상태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강인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애초에 파리 생제르맹이 매우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어요. 어떤 거였냐? 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이강인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바르콜라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살짝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앙과 공격적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내려왔을 때는 중원 싸움에도 가담을 하는 이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적합하게 소화할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없는 동안 요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비티냐가 기용될 때도 있었고 파비안 루이스가 나올 때도 있었고 아센시오가 나올 때도 있었고 에메리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어떤 선수가 나오든 이강인 선수만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전형이 하키미가 높게 올라가고요. 3백을 만드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3백을 만들 때 오른쪽에서는 덴벨레, 에메리, 하키미 요 3명의 라인이 돼요. 근데 왼쪽에서는 리카란데스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요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혼자서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비적으로도 바르콜라가 내려오지 않을 때 요 왼쪽 공간을 좀 커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왼쪽 라인에 선수가 다소 부족한데 선수 숫자가 다소 부족하지만 여기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자리에 파비안 루이스가 나왔을 때는 파비안 루이스는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뛸 수 있는 선수지만 보다 밑에 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강인처럼 왼쪽 측면으로 돌아뛴다거나 아니면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라와서 플레이하는 이러한 동작에는 그렇게까지 장점이 없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파비안 루이스가 왼쪽에 나왔을 때는 공격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요. 비티냐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비티냐 또한 물론 비티냐는 파비안 루이스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지만 이강인처럼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의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비티냐가 왼쪽 라인에 나왔을 때 바르콜라가 뛰어나가는 순간 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준다거나 이러한 플레이가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티냐 자체가 오른발을 쓰고 조금 더 중앙지향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바르콜라가 올라갔을 때 이강인처럼 왼쪽 지역을 커버해주는 이러한 움직임을 잘 못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비티냐도 왼쪽에 나왔을 때 이강인만큼의 활약도를 보여주지 못했고 에메리도 마찬가지죠. 에메리도 비티냐와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은 어느 정도 소화하지만 왼쪽 측면으로 나와서 이강인처럼 다소 넓게 움직이는
그러한 역할은 수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에메리가 나올 때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이 없을 때 요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아센시오를 실험하기도 했어요. 아센시오는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잖아요. 근데 아센시오가 아무래도 측면 지역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강인처럼 왼발을 쓰다 보니까 바르콜라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아센시오가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이런 플레이를 좀 기대했거든요. 근데 아센시오가 왼발을 쓰지만 왼쪽 라인으로 넓게 움직이기보다 오른쪽 라인에 뛸 때 중앙 지역으로 접고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에 적합한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아센시오가 이 자리에서 측면 지역을 넓게 쓰는 이러한 역할을 잘 못했고, 기본적으로 아센시오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다 보니까 아센시오가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부족함이 생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르콜라와 아센시오가 모두 올라가 버리면 왼쪽 라인에서 수비적인 균형이 무너지다 보니까 아센시오는 사실은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저 왼쪽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 뛸 수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거의 유일한 자원이기 때문에 아시안컵을 떠나기 전에는 이강인 선수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주전 경쟁에서 승리하고 확실히 주전 자원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빠져있는 기간이 길었지만 아마 엘리케 감독은 저 왼쪽 라인에서 이강인을 쓰고 싶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가르테가 지난 경기에 풀타임을 뛰었다는 거, 그리고 엘리케 감독이 우가르테를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비티냐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리고 이강인을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시킬 가능성이 저는 꽤나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더라도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시작할 때 나오거나 아니면 후반전 초반에 매우 이른 시간부터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이강인과 쿠보가 비슷한 지역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쿠보와 이강인의 볼 경합 상황이라던가 서로 맞부딪히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도 꽤나 커 보인다. 물론 이강인과 쿠보는 플레이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매우 다른 역할을 맡고 있긴 해요. 이강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중앙 미드필더 겸 공격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중원 지역에서 플레이를 많이 한다면 쿠보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거든요. 그래서 중원으로 내려서는 것보다 사실상 거의 투톱에 가깝게 뛰고요. 쿠보가 오른쪽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거나 측면에 있다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이러한 역할을 맡으면서 레알 소시다드의 득점을 맞는 선수예요. 어쨌든 쿠보는 거의 100%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강인 선수도 교체든 선발이든 어떻게든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두 선수가 맞붙는 경기를 정말 오랜만에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